일단 간이 먼저죠.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생기나요?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예약이 잘 안 되던데. 이식 환자분들 특별히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들에 대해 간들어지게 다시. NG 없이 나옵니다.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들어지게 알려드리는 간들. 입니다. 네, 오늘은 내분비 내과의 조영민 교수님 모시고 당뇨와 이식 또는 이식 후 당뇨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당뇨병을 진료하고 있는 조영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환자들보다 이식 환자들 중에 수술 전에도 당뇨가 많고 수술 후에도 이제 좀 많은 편인데요. 이식 후 당뇨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진단하나요? 당뇨병이 없었지만 이식 후에 새로 발생한 당뇨병을 우리가 이식 후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 포도당 부하 검사라는 게 있는데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째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 되는 경우, 저희는 당화혈색소 기준을 쓰긴 하거든요. 이식 직후에 갑자기 혈당이 올라갈 때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잘 쓰지는 않고요. 그냥 증상이 있을 때 임의의 시간에 혈당을 쟀을 때 200mg/dl을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식 환자들 보면은 이식 직후에는 당이 굉장히 높다가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나면서 안정화되는데 네. 대부분 이식 네. 직후와 1, 2년 지났을 때 진단 기준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혈당 수치는 변동이 없고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수술할 때 피가 날 수도 있고 수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게 되고 초기에는 당화혈색소가 잘 안 맞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가 공복식 혈당, 네. 그냥 아무 때나 쟀을 때 혈당, 포도당 부하 검사, 당화혈색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포도당 부하 검사는 포도당을 먹기 전에 재고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재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합니다. 실제로 하기가? 외래에서 다니시는 우리 간들간들 구독자 같은 경우는 공복 혈당하고 당화혈색소를 재기 때문에 한 6개월 넘은 분들은 그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엇박자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확진을 하기 위해서 경구 당 부하 검사를 해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 있는 걸 봐주기는 합니다. 검사별로 맞지가 않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왜 당뇨병이 생기는가 연구를 할 때는 또 저희가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다 만족해야지 당뇨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네, 그 중에 당뇨를...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하나만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주면 당뇨병 진단을 하고, 아주 애매하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 당뇨병인데 128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129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당뇨병 진단을 하고요. 다시 110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한 2, 3개월 후에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당뇨만 있어도 사람들이 네.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식을 받았는데 당뇨까지 얻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떤 환자들은 이식 후에 당뇨가 생기고 어떤 환자들은 약간 조절 안 된 당뇨가 있다 오히려 이식하고 좀 좋아지시는 분들, 어떤 분한테서 네. 잘 생기는지. 당뇨병이 생길 확률을 높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저희 연구를 해보면 40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크게 달라지고, 당뇨병의 가족력, 수술 전에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 네, 깜짝 놀라셨어요? 아닙니다.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에서는 그 정확한 그 기전은 모르지만은 C형 간염을 가지신 분들이 간 이식 후에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지방간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이식 후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좀 세게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생기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 몸에 칼로리가 과잉이 되고 잘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고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단 음식, 이런 것들이 대개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 칼로리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식 직후에 없던 당뇨가 생기는 네. 면역 억제제가 그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면역 억제제를 처음에 좀 많이 쓸 때 네. 당이 다 대부분 높다가 면역 억제제 양을 줄이는 한 3개월 넘어가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요. 스테로이드가 작용을 하고
당뇨하고 타크로니무스 같은 CNI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네. 많이 생기는 것 네. 같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당뇨가 많다가 이제 면역제를 상당히 줄여 나가는 6개월, 1년 네. 되면은 29 당뇨 빈도가 좀 줄어들게 됩니까? 평균 얼마 정도 환자들이 네. 29 당뇨가 생기게 되나요? 6개월, 1년 지나서 안정화됐을 때. 연구를 보면 한 10% 생긴다는 사람부터 한 50%까지도 혹은 그 이상도 나오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진단 기준을 이용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진단 기준을 철저히 이용을 했으면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되고요. 병실에서 혈당을 손끝에서 몇 번 재다가 그게 200을 넘는 게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다 그러면은 좀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타크롤리무스가 사이클로스포린보다는 2배 정도는 더 당뇨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타크로니무스가 사이클로스포린보다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면 사이클로스포린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특히 초창기에는 면역이 좀 세야지 거부 반응이 안 오는데 맞습니다. 이 사이클로스포린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예, 예. 거부 반응이 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무작정 당뇨가 있다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싶고. 간이 먼저죠. 그렇죠. 29 당뇨가 생겼다 또는 이식 직후에는 당이 다 높은데 네.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치료는 일반 당뇨병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당뇨병의 증상은 대개는 없거든요. 크게 높지 않으면 대개는 증상이 없이 검사를 해야지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고 물을 계속 들이키고 살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심각하고 뭐 혈당이 300을 넘는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인슐린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인슐린이 아주 모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타크롤리무스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차차차 끊어가면서 먹는 약으로 가볼 수도 있고 아주 심하지 않은 그런 29 당뇨병 같으면은 약만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경하다 그러면은 식이요법, 운동요법만 가지고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식 환자들이 얼마나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체크해야 되는지 매주 와야 되나요?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는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입원까지도 고려하는 수도 네네. 있긴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이면서 약물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매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자주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차차차차 늘려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3-4개월. 그렇게 보셔도 충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약이 잘 안 되던데. 예, 이제 잘 안 되죠. 인식 환자분들 특별히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먹는 약하고 네. 인슐린 치료가 있는데 그러면 좀 경미하면 생활습관 교정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중등도면은 먹는 약 먼저 해보고 좀 심한 당뇨면은 두 개를 합병하나요? 아니면은 인슐린 치료로 바로 넘어가나요? 환자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슐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을 서로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서 해볼 수는 있어요. 인슐린 분비능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이런 약을 써도 전혀 안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슐린으로 가는 게 좋고 특히 이식 직후에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인슐린을 평생 계속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길목만 넘어가면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C-펩타이드라 그래가지고 췌장에서 나오는 거 호르몬을 재볼 수도 있고 약을 쓰는데도 이제 안 듣는다. 그럼 인슐린이 부족해서 안 듣는 거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기 먹는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신약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식 환자들에도 쓸 수 있는 약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